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교과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체의 성질, 바로 대단원 매듭짓기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기체의 성질에서 첫 번째 배운 내용은 뭐냐면 바로 기체 입자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먼저 이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액체 입자 중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이거를 바로 증발이라고 얘기했어요. 증발. 두 번째는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앞에서 페브리즈를 뿌렸을 때 뒤쪽까지 냄새 퍼지는 거를 입자 운동 중에 확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어요. 이 압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이 힘에 해당하는 이 압력이라는 게 이 기체의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기체의 운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압력,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바로 부피거든요. 그래서 변인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나머지 한 가지는 반드시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 우리가 기체 입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면 충돌 횟수가 이 공간에 따라서 충돌 횟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힘을 바로 기체의 압력으로 표현하니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압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과 부피를 비교하려면 나머지 한 가지 온도는 일정하다고 둬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보일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냐면 두 번째는 이제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압력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얘기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얘기한 이 법칙을 샤를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체의 운동과 기체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 지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단원 마무리 문제 1,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 마무리 문제 1번 보시면 입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르시라고 합니다. 먼저 기체 입자는 한 방향으로만, 아니죠, 모든 방향으로 기체 입자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한다. 이건 맞아요. 제자리 진동 운동, 회전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을 표시할 때 이 화살표를 가지고 길이를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면 훨씬 운동이 활발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옆에 줄무늬가 많으면 줄무늬가 적은 것보다 훨씬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입자가 운동한다고 해서 입자 크기가 변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입자 크기가 변한다는 얘기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풍선 안에 공기를 넣을 때나 온도를 증가시켜서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할 때 역시 이 입자의 크기는 될 수 있으면 일정하게 그려야 한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잘못된 표현입니다. 리을, 증발과 확산은 입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자 운동의 두 가지 예로 제가 증발하고 확산 두 가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증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액체가 증발하는 현상이다. 맞네요.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뒤에서 5-2에서 저희가 이 상태 변화 얘기 잠깐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화라고 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모두 다 기화라고 하지만 이때 액체의 표면에서 기체로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것, 즉 표면에서 나타나는 기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액체가 기체로 변한 현상이다. 4번 젖은 빨래가 마른 원리. 이거 증발이잖아요.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으로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우재가 작성한 일기라고 하네요. 이 우재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엄마와 함께 장보러 시장에 가서 살 물건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났다.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바로 기체 입자의 운동인 확산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확산에 대한 예를 고르라는 거예요. 먼저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 확산이란 기체 입자가 퍼져 나가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를 확산이라고 합니다. 즉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입자 운동을 지금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번 물속의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커진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두어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 중에 입자 운동의 증발에 해당하죠. 4번 찌그러진 탁구공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다시 그쵸? 이건 뭐에 해당해요? 우리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는 건 샤를 법칙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방 안에 향수병을 열어두면 방 전체의 향수의 향기가 퍼져나간다. 기체 입자의 운동은 사실 5번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거든요.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진다. 이것도 일종의 입자 운동으로 따지면 뭐 증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공기 방울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 보일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 온도와 부피에 대한 얘기니까 샤를 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예 중에 확산에 대한 예는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이제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신 솜을 올려놓고 가운데 묽은 암모니아수를 넣었대요. 이 암모니아수는 이 페놀프탈레인과 만났을 경우에 레드로 변하게 돼요.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암모니아수를 놨으니까 점점 입자 운동이 이 방향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수 가까운 쪽부터 점점 붉게 변하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뭐죠? 확산이죠. 입자 운동 중에. 그래서 확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고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솜의 색 변화는 모든 방향으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의 운동으로 모든 방향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솜의 색은 붉게 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암모니아 기체 입자의 확산을 관찰할 수 있다. 4번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묽은 암모니아수에서 먼 쪽이 아니라 가까운 쪽에서부터 솜이 붉게 변하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으로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5번 문제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다시 기체 압력에 대한 얘기네요.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먼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기 안에 이 입자들의 이 충돌로 나타나거든요.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체의 내부 압력이었어요. 그럼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충돌이 나타나고 충돌로 인해서 기체끼리의 내부 압력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사실 기억의 표현은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해볼까요? 이때 기체의 압력은 한쪽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디귿,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도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풍선 안에 내가 공기를 더 넣게 되면 교실 안에 30명이 앉아 있는 것보다 100명이 앉아 있게 되면 훨씬 더 뭐가 많아지죠? 충돌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충돌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리을, 기체 입자의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높아진다. 이것도 맞죠? 답은 기억, 리을.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해볼까요? 6번 문제 보시면 이제 바로 보일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먼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대요. 이때 압력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보일 법칙은 온도는 일정하고 여기에서 제가 압력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해요. 부피라는 거는 이 주사기 안에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일 법칙 실험해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끼리 훨씬 충돌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끼리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압력이라는 건 제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부 압력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해지는 내부 압력이라는 거는 이 주사기 안에 실제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용기 안에 부피 변화니까 이 용기의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 이 보일 법칙에서 알아야 되는 거. 항상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의 내부 압력과 그 다음에 이 용기 안에 공간을 의미하는 부피를 곱하면 항상 이 값이 일정해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럼 이 두 개의 곱이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 두 개 곱하면 얼마죠? 120이잖아요. 나머지도 다 120이 돼야 되니까 120이 되려면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3이 되고 리은은 6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7번 가볼까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우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1기압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있대요. 근데 이 아이를 얼마로? 온도는 일정하지만 기압만 2기압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압력이 증가하면 보통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피는 반대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피라는 건 이 안에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이 안에 공간이 여기보다 2기압이 됐을 때 작아져야 돼요. 그럼 공간이 변하지 않은 3번 틀렸죠? 공간이 도리어 늘어난 4번, 5번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공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공기 입자 4개 있잖아요. 실제 제가 변화시킨 거는 기압만 변화시켰어요. 압력만 변화시켰는데 이 안에 공기의 입자 개수가 달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겠죠. 저는 공기의 입자를 빼주거나 공기를 더 넣어준 적이 없어요. 이 실험에선 그런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의 개수 4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1번 땅이 말라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 이건 보일 법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해 하는 게 바로 보일 법칙이잖아요. 이때 온도는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땅이 말라서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겠죠. 두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내 머리 위에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제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압력이 감소했더니 어떻게 됐죠? 과자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기체의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압보다는 증가하게 되니까 이 미는 힘이 강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과자 봉지가 팽창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압력과, 즉 여기서 압력은 외부에서 가한 대기압 얘기하는 거죠.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 부피가 줄어드는 예니까 바로 보일 법칙에 대한 예가 맞겠네요.
3번 풍등에 달린 고체 연소를 불을 붙이면 온도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뭐가 활발해지냐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어요. 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고로 이 아이가 위로 상승해. 이거는 보일이 아니라 샤를에 대한 얘기네요. 샤를 법칙. 4번 폭발물의 탐지견이 냄새로 가방 속에 폭발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입자 운동 중에 확산에 대한 얘기죠. 5번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풍선을 넣었더니 액체 질소는 거의 영하 한 200도씨 될까요? 근데 온도가 엄청 낮은 공기에다가 풍선을 넣었더니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는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샤를 법칙에 대한 얘기네요. 온도와 부피의 관계니까. 그래서 3번, 5번은 샤를 법칙, 4번은 확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일 법칙이죠. 1번은 굳이 예를 들자면 표면에 물이 날아가서 땅바닥에 갈라지는 거니까 뭐 증발? 입자 운동 중에 굳이 뭐 이 안에 있는 예로 들자면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네, 여기 문제처럼 압력이 일정합니다. 이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부피가 제일 작은 건 A죠. 그쵸? Y축이 부피니까 Y축 값이 제일 작은 게 A잖아요. 기체의 부피는 A에서 가장 작다. 이 말은 맞는 표현이네요. 니은 기체 입자의 크기는 B에서 가장 작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입자의 크기가 달라졌나요? 온도를 변화시키든 이 압력을 변화시키든 입자의 크기, 기체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똑같이 그려야 돼. 이 얘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행평가 하실 때도. 그래서 실제 이 기체 입자의 크기는 이 압력이나 온도를 변화시켜준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디귿, 기체 입자의 운동은 어디에서 가장 활발할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발하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시점이 가장 입자 운동이 활발한 때겠죠. 디귿은 정답입니다. 리을,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가 지금 커지는 방향으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죠. 잘못된 표현이죠. 답은 기억 디귿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번 문제를 이제 다시 보시면요. 우선 온도 25도씨였어요. 이때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를 50도씨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럼 온도가 증가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샤를 법칙 생각해야겠죠. 샤를 법칙 뭐라 그랬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뭐가 활발해져? 이건 온도가 증가했다는 건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당연히 부피가 한 번 움직일 걸 이제 10번씩 움직이게 되니까 훨씬 운동 반경이 커지겠죠.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로 인해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피는 증가합니다.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게 되겠죠. 답이 4번이 됩니다. 샤를 법칙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11번 문제 갈게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뭐가 등장하냐면요. 바로 감압용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감압용기 설명드릴게요. 감압용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가압용기가 있어요. 가압. 이거는 얘랑 완전 반대입니다. 압력을 가해주는 용기예요. 그럼 어떻게 압력을 감소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뚜껑을 닫고 감압장치 펌프를 작동시키면 뚜껑이 열리지 않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쓰래요. 입자의 운동, 기체 입자를 이용해서 왜 뚜껑이 열리지 않는지 설명하고 이거를 쉽게 여는 방법. 이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과 쉽게 여는 방법 1번, 2번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압용기는 이 안에 공기를 제거해요. 공기 제거. 그러면 원래 100개, 한 교실 안에 30명이 있는데 여기서 20명을 빼내면 10명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공기 양을 제거하게 되면 충돌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입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돌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내부 압력은 이 용기 안에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누구보다? 대기압보다. 여기 기준은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1기압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리지 않는 이 까닭은 뭐냐면 이 내부 압력이 대기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이 파란색이 1번에 대한 답입니다. 감압용기는 공기를 제거해서 용기 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용기 안에 공기를 제거해서 입자 수가 이거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입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충돌이 줄어들게 되고 충돌이 줄어들면 기체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감소하게 돼서 이 뚜껑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럼 이거 어떻게 쉽게 해야 되냐? 압력을 대기압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이걸 쉽게 여는 방법은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작아져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여는 방법은 이 안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야죠. 공기를 주입해서 공기 양이 안에 10명밖에 없으면 다시 20명을 집어넣어주면 다시 충돌 숫자가 증가하겠죠. 고로 기체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얘를 증가시켜서 누구랑 같도록 하면 됩니까? 대기압과 내부 압력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이 뚜껑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먼저 이 12번 문제는 뭐냐면 고정된 피펫에 대한 얘기네요. 먼저 여기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번은 피펫 끝에 액체가 이렇게 맺혀 있대요. 아이러니한, 이걸 빨리 씻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른 도구를 이용하거나 입으로 불지 않고 피펫 끝에 액체를 빼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래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사실 여기는 액체가 있잖아요. 이 위에 뭐가 있죠? 기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단원은 기체의 성질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바로 피펫을 손으로 감싸요. 실제로 이거는 손으로 피펫을 감싸게 됩니다. 감싸면 온도가 증가해요. 우리 몸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입자 운동이, 즉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기체 입자를 빼먹었네요.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부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 들어있던 이 기체가 운동이 활발해서 여기 있는 이 액체를 밀어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를 빼내기 위한 방법, 손으로 감싼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손으로 감싸면 이 기체의 온도가 증가돼서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여 밑에 있는 액체를 밀어내게 되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액체를 빼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저희 오늘 무슨 시간 가졌냐면 바로 대단원 매듭짓기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